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티브 잡스 15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하면 떠오르는 건 사실 아이폰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폰 개발 이전에 이제 있었던 일 몇 가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CEO이기도 했지만 픽사라는 회사의 CEO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겸임을 한 겁니다. 두 회사에 대해서. 픽사의 대표작은 토이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영상 작품을 내는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루는 어떤 전자기기를 내는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완전 성격이 다른 이제 영상 제작을 하는 예술 회사가 이제 픽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픽사가 이제 월트 디즈니하고 이제 묘한 딜레마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토이스토리가 이제 첫 번째 작품인데 엄청나게 대박을 쳤죠. 근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론 80~90%는 사실상 픽사에서 다 만들었는데 이런 작품들, 그러니까 아동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전 연령층이 보면서 히트를 치는 작품을 가장 잘 만드는 그 이전까지 회사는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그래서 픽사는 어쨌든 처음 시작 때 규모가 작았고 토이스토리가 히트를 치긴 했지만 이게 첫 작품이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히트 칠지 말지를 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월트 디즈니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도움을 받았다는 게 스토리 라인에까지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은 건 아니고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 전 연령층이 다 보게 만들려면 이러이러한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매뉴얼적인 가르침을 좀 받았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의 특징도 좀 요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소스를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80~90%는 픽사가 만들었는데 어쨌든 초창기 계약이었고 이제 시작할 때 월트 디즈니가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약 자체가 좋은 조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이스토리가 성공을 하고 나서도 픽사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좋은 회사 이미지를 굳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캐릭터와 판권에 대해서는 계약상 월트 디즈니 거의 소유물로 이제 넘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쨌든 이제 픽사는 두 번째 작품을 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픽사가 사업하는 영역이 어쨌든 월트 디즈니사랑 계속 겹치죠. 그러니까 이제 전 연령층 아동부터 어른까지 다 보는 이 영상 사업물이 월트 디즈니와 픽사가 겹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작품은 협력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월트 디즈니가 이 픽사가 두 번째 작품을 하려고 할 때도 또다시 이제 개입을 해서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근데 픽사는 이제 거절을 하고 독립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벅스 라이프라는 작품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월트 디즈니는 어쨌든 자신들이 그 토이스토리 그 캐릭터의 판권도 갖고 있고 그 판권 가지고 인형도 팔면서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픽사를 경쟁 업체로 둔다기보다는 하청 업체 같이 좀 두려고 했어요, 자꾸. 그래서 자꾸 전화들 걸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다음 작품에 대해서 뭔가를 캐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픽사 한 직원의 실수로 이제 그 벅스 라이프, 곤충 사회를 인간 사회에 빗대어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 소스가 살짝 흘러왔어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된 월트 디즈니 직원이 이제 그 곤충 사회를 이제 인간 사회와 이제 동등하게 해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고, 그래서 월트 디즈니에서 개미라는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개봉도 벅스 라이프보다 더 먼저 개봉하게끔 월트 디즈니가 먼저 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분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근래 한 10년 넘게 동안 곤충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신들이 그걸 만들고 있는데, 곤충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월트 디즈니에서 곤충 작품을 먼저 내겠다고 하니, 개미라는 작품을 먼저 내겠다고 하니까 이건 기업 기밀이 새어 나갔다. 그리고 이거는 명백히 이제 범죄 행위다. 우리 아이디를 뺏어갔다라고 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노발대발하고 전화를 걸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에는 개미가 먼저 실제로 개봉을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벅스 라이프가 또 스티브 잡스가 기어이 이제 고집 가운데 후속작으로 이렇게 벅스 라이프가 나오면 이제 망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막 말렸는데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개미도 흥행에 성공을 했고 벅스 라이프도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둘 다.
근데 아무튼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제 라이벌이다, 앙숙이다 이렇게 돼버리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픽사 직원들이 이제 월트 디즈니랑은 완전 이제 독립해서 우리 이제 그 고유의 어떤 작품들을 내자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서도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토이스토리의 캐릭터들의 이제 소유권이 월트 디즈니에게 있다라고 했죠. 만약에 픽사가 독립선을 해버리면 월트 디즈니는 뭘 할 수가 있었냐면 토이스토리 뭐 3, 4, 5 이렇게 후속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픽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우리가 마치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힘들게 캐릭터를 만들었고 이 캐릭터의 디자인뿐 아니라 이 성격이나 심성까지도 이 만든 작가들의 어떤 그 마음과 심성이 그대로 녹아 들어간 자식들 같은 캐릭터들인데 우리가 만든 캐릭터를 다른 사람이 멋대로 후속작을 만들어내 버리면 그 어떤 본래의 그 캐릭터의 성격과 고유의 기질이 살아나지 않는다. 망가지게 된다. 곧 우리 자식과 같은 캐릭터가 양자로 팔려가서 함부로 막대하는 부모 밑에서 고생하는 것 같이 막 굴림을 당하다가 망가져 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픽사의 직원들은 독립선을 할 경우에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 일에 대해서 놀랍게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 픽사를 월트 디즈니사가 인수하게끔 CEO와 자꾸 접촉을 하면서 그렇게 거래를 성사를 했어요. 그것도 아주 비싼 가격에 월트 디즈니가 픽사를 사게끔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픽사란 회사가 이제 건물도 따로 있었고 독립적인 활동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월트 디즈니사가 그 독립성을 그대로 그 인정을 하고 그 시스템 그대로 회사 문화 그대로 유지가 되게끔 그러면서 어떤 금전적인 경영에만 관여를 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었어요. 놀랍도록 성공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픽사가 월트 디즈니사에 속해버리기 때문에 그 픽사에게 팔아버린 그 캐릭터들이 여전히 픽사 직원들도 접근을 하고 사용하고 후속작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를 뺏기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회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똑같이 그런 동일한 회사 문화에서 일하면서 동일한 건물에서 일하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은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다. 그리고 또한 월트 디즈니사는 월트 디즈니사대로 라이언 킹이라든가 알라딘 작품이 후속작에 참신한 작품이 안 나와서 계속 흥행에 실패하고 있었는데 픽사라는 창의적인 새로운 조직 어떤 인력들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픽사를 통해서 여전히 이제 월트 디즈니사는 전 연령층이 보는 신기한 작품들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에 이미지를 이제 부여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서도 픽사라는 그 간판 자체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가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브랜드가 이게 살아있는 채로. 그렇지만 이제 소속은 근본 소속은 이제 월트 디즈니로만 이제 바뀐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 처리를 했다. 다음에 이제 동일한 또 이제 다른 또 일들로 이제 스티브 잡스가 도중에 이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인텔 CPU를 안 쓰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애플에서 이제 경영을 할 때 모토로라 CPU를 쓰고 있었는데 이 CPU의 이제 공정 과정에 차질이 생겨서 이제 목표 성능을 달성하는 CPU를 못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조용히 이제 모토로라와 적절히 이제 그 계약 관계 기간을 유지하면서 인텔에 몰래 가서 손을 내밀어서 이제 인텔 칩으로 절묘하게 타이밍을 바꿔서 갈아타는데 성공을 하고 그 공정 과정에서 공장을 개조하면서 이제 그 제품들을 이제 공백기 없이 제공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라이벌인 빌 게이츠조차도 혀를 내두르면서 저런 것들은 정말 힘든 사업 진행이었다. 그리고 저렇게 제품 제공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칩을 갈아서 공장을 개조해서 저렇게 제품을 뽑아내게끔 계산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라고 이제 극찬하면서 인정을 했고요. 그 능력을 인정을 했고, 또한 칩이 바뀌면서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적인 요소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느 정도 이제 손을 잡게 되는 이제 이런 관계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 여기까지 진행을 참 잘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픽사와 이제 애플과의 관계라 그리고 월트 디즈니 등등 여러 가지 얽힌 일들이 복잡한 게 많았잖아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리고 픽사의 작품들을 수백 번씩 자기가 직접 보는 인물입니다. 역시 몸에 이제 탈이 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 나올 내용은 이제 신장 결석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이제 췌장에 혹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의 몸에 무리가 생기게 되는 이제 그 투병 생활의 과정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